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심지비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의 소장이면서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스로 치유하는 뇌에서 토마티스 훈련이 학습장애 그리고 사회관계 우울증이나 ADHD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책 496페이지에 보면 롬 민슨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죠. 그 정신과 의사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정신과 의사는 소리치료, 즉 토마티스 훈련이 학습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어렸을 때 유아 돌연사로 잃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단어를 발음하는 걸 어려워하고 거꾸로 말하기도 하고 산수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1학년에 낙제한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는데요. 론의 동료가 그 아이가 난독증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론은 가정교사, 그 다음에 언어병리학자, 특수교육 이런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탈린 같은 약을 써보기도 했는데 그 약을 쓰니까 아이가 흥분하기만 하고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11학년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론은 여러 가지를 다 시도했지만 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론의 다른 동료가 학술대회에 갔다가 폴 마돌이라는 사람이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스스로 치유하는 뇌 첫 번째 영상에 보시면 폴 마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론은 토마티스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로 들린 거죠. 그래서 그냥 헛소리야 이렇게 치부했다고 해요. 근데 딸인 에리카가 학습장애로 인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우울증이 정말 심해지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시도했던 게 전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토마티스 훈련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폴 마돌의 난독증 세계라는 논문을 발견했어요.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릴 때 DSM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DSM-5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학습장애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난독증에 대해서도 글을 읽기 어렵거나 학습적인 부분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폴은 논문을 통해서 난독증이 학습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 눈에 난독증은 교실에서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난독증이라는 것 자체가 책을 읽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를 지칭하는 꼬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난독증 증상이 있는 아이는 쉴 때도, 놀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자신의 난독증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난독증 증상을 가진 아이는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폴은 난독증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요. 외국인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서툴거나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언어도 부적절하고 문장도 제대로 구성할 수 없고 세세한 뉘앙스를 전달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게다가 상대방의 실제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부분적으로 알아들은 부분에 의해서 해석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를 찾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금방 생각의 끈을 놓치게 되고 피곤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신감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많은 난독증 아이들은 자신의 몸속에 사실상은 끊이지 않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자신의 몸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게 어렵고 몸 전체가 난독증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동작이 어색하고 몸이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느낌이 든다. 물론 난독증도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난독증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꿈이나 몽상이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론은 1989년에 딸인 에리카에게 토마티스 훈련을 받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토마티스 훈련을 하면서 에리카가 우울감이 많이 사라져요. 저도 실제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토마티스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서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에리카는 하루 종일 졸렸던 것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각성 조절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곧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리카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게 되고, 전에는 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게 어려웠는데 은행에 취직해서 돈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다는 것도 놀라운 부분인데요. 15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요. 론 역시도 토마티스 훈련을 하면서 수면 패턴이 굉장히 변화됐어요. 4-5시간만 자고도 굉장히 상쾌하고 훨씬 편안해지고 감정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됐고 30년 동안 뱃속에 뭉쳐져 있던 긴장이 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론 민스는 딸의 경험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토마티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프랑스어를 배워서 토마티스한테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마티스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론 민스는 주의력 결핍장애 그리고 우울증인 사람들에게 약을 쓰지 않고 토마티스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론 민슨이 ILS를 만든 거죠. 토마티스를 바탕으로 해서요. 론은 ADD로 찾아온 환자의 80%를 좋아지도록 도왔고요. 처방전을 끊고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산만하면서 충동성이나 과잉행동도 같이 있는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론 민슨이 토마티스 박사의 이론을 보강하고 특히 주의력과 관련해서 이 토마티스 훈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밝혀냈는데요.